자, 이제 이왕 나온 김에 네. 이석기 오늘 저 20년 구형 이석기 의원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20년 구형을 했는데 뭐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검찰이 알아서 구형하지 않았겠어요? 네. 정치적인 의미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가 훨씬 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거의 40여 차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만 45회 공판이었습니다. 45회 공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결심 공판까지 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언론도 일일이 45차례에 걸쳐서 그 공판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뭐 언론들이 한번 45회 공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한 것이 적정을 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45번 공판했는데 이 공판 중에 핵심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언론이 좀 깨끗이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김영남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현역 국회의원의 사상 최초의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거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처음에 이제 녹취록 형태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소위 아로 회합에서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이 또 국민들께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해화동의 전화국을 타격하고 또 뭐 부산에 가면 총이 있다. 그리고 뭐 유리저자 창고를 타격하자.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교전이 임박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대화 내용이 국민들께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20년 구형을 했습니다만 지금 법률적으로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3년부터 30년까지가 선고가 가능한 법입니다만 20년 정도면 뭐 적절한,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이 어쨌든 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수 아니겠습니까? 수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국가보안법 같이 기소가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요번이 이제 초범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가중처벌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미를 따져볼 때 20년 정도의 구형, 뭐 15년 내지 20년 정도의 구형을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20년 구형이 뭐 과히 이렇게 중한 구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가을 8월 말부터 워낙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이 유무죄에 따라서 끼칠 정치적인 파장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두 분 네.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도된 것 중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을 하지만 네.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이 답변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공판 네. 과정에서 네. 저는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공판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저런 구형이라든가 혹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 두 분이 다 검찰 네. 출신이니까 아니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예. 피의자가 아무 얘기 검찰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을 안 대답하면 하는데. 굉장히 화나실 것 같아요. 네. 최근까지 검사 하시다 나왔으니까. 뭐 이 진술 거부권은 뭐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그 권리 행사를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존의 공안사범 재판에 있어서 소위 이 법정 투쟁이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적어도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는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행위를 했고 그거에 대한 왜 어떠한 합리적인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역설하는 것이 소위 전통적인 그 법정 투쟁의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서까지도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인들의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는데 그거는 뭐 새로운 방식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다시 이어지는 검찰의 재반박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기가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이석기 사건 검사였으면
담당 검사면은 거의 꼭지 도는 거죠? 머리 막 도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 그것이 구형에 20년을 구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는 뭐 알 수 아,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 끼쳤겠죠. 그거 안 끼쳤다고 조금 보겠어요. 열은 받겠죠, 사실. 아, 열 받은 게 당연히 구형이고. 그 검사가 주신 문 때 2시간 내내 그냥 자기 혼자 묻고 아무 대답도 못 들었거든요. 네. 좀 아니, 검찰 입장, 본인이 이거 담당 검사면 영향 미쳤겠습니까? 안 미쳤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열은 좀 미쳤죠? 받았겠죠. 아, 열도 맞고 미쳤을 거 아니야. 자, 우리 김병진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죠? 예. 두 분이 유일하게 오늘 검사 출신을 모셨는데. 네. 자, 열 받았죠? 좀 받겠죠. 그죠? 솔직히 맞죠? 네, 그리고 또 형법에 보면 그 이제 양형의 조건 이래 가지고 개전의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건을 저지르고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어떤 다짐을 법정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형 선고의 중요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이제 어떤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헌법에 보장된 어떤 권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전제하에서 일부러 어떤 부인하는 취지의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김병진 변호사의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 자, 재판부가 유죄 때릴 것 같습니까? 무죄 때릴 것 같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본인의 느낌, 법률적 그러니까 일단 감각, 일단 힐링, 예. 두 가지 걸 봐야 되는데요. 네. 최초에 그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어떤 평택에 있는 유류 조장고를 타격해야 된다. 네. 또 어떤 전신 전화국 주요 핵심 좀 건드려야 된다. 네. 어떤 기관 시설이라든지 전화 통신망에 대해서 뭔가 그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녹취록 증거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피고인 중에 이제 이상호 피고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분명히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석기 의원 뭐 컴퓨터라 자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 영화라든지 또 어떤 북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CD롬이 발견된 것이라든지 또 일부 피고인들이 북한 어떤 원전을 가지고 학습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조그만 세부적인 지연 말단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금 맞는 것으로 네, 지금 그래서 밝혀졌는데 재판장은 딱 하나 지금 요번 사건의 핵심은 지금 내란 음모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란 음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란을 어떤 일으킬 만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뭔가 구체적인 어느 정도 준비라든지 어떤 대화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까지 된다고 재판부가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리상의 쟁점이 조금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안 출신이십니까? 특수부입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저는 그냥 형사부 검사 오래 했습니다. 형사부 검사. 아니, 이게 딱 근데 느낌이. 제 느낌에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예. 김병진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일 교수님. 항상 교수님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얘기를 해야 뭐, 근데 20년 구형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뭐 저는 느낌으로 모르겠어요. 저 사건이 갖는 뭐 그 사실 여부는 이제 법률가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저 사건이 갖는 위협성의 정도 뭐 이것이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양형에 대한 공감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석기 의원이나 그 친구들이 말하자면 했던 말이나 행동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제 문제거리라면 뭐 그런 대로 혹은 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하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또 사실이라면 뭐 그런 대로 두 가지 다 이 냉전 시대의 마지막 찌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냉전 시대의 마지막 찌꺼기다. 네. 지금 아로주지 우리 한반도를 이제 냉전의 고도라고 말하거든요. 그 외로울 고자 섬도 이렇게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 추세와는 별도로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냉전 구조가 기승을 이제 부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어디를 폭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명백히 냉전의 아닙니다. 상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네. 그 냉전의 찌꺼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상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행동.